자,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장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3명의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의 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현재 호감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호감 민감도라고 하면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긍정적이다. 하지만 경제 지표 영향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K증권 프렌치클럽 윤종빈 센터장입니다. 코스피가 1900포인트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호전이 되는 중소형주를 매수하자라는 의견이고요. 와우넷 이효근 전문가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장에 최근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에 관심을 지속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우원명 부지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호재에 민감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그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죠. 상당히 좀 예상으로는 시초가 근처에서는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이제 부담을 좀 가졌었는데 실제로는 시장 예상치하고 이제 부합이 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이제 지수는 현재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시장 수급이 아직까지는 그 취약한 상황에서는 경기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런 이제 경기 지표의 영향이 지속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이제 호재 민감도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조금 그 지표가 좋게 나온 관련 업종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어떤 낙폭과대라는 부분과 맞물려서 시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중반에 그 미국 버냉키 의장이 그 미 의회에 대한 통화정책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버냉키 의장의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가장 최근 언급에서 그 버냉키 의장이 말한 부분들은 출구 전략의 어떤 급격한 시행보다는 높은 수준의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만큼 그 이전과 같은 큰 버냉키 쇼크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 그 시장 중립적인 수준의 시각을 유지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어닝 시간에 접어들었죠. 실적 확인은 종목마다 기본일 테고요. 오늘 보시면은 중국 수출과 관련돼서 그 화학이나 정유, 철강 업종들이 낙폭 과대라는 측면하고 이제 종목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재료가 점차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접근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그 중국의 그 소매 판매 증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 내수장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LED 업종군 정도의 긍정적인 시각 접근하시는 정도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죠.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춘석 부장입니다. IT와 자동차로만 흘러가던 시장의 흐름이 화학이나 조선 등으로 스펙트럼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의 급등이 이를 반증하는 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들어보고요. 동양증권 김우신 부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수급 호전주를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고 투자 비중 52% 제시했습니다. IBK투자증권 분단지점 이현상 부장입니다. 선조정, 먼저 조정을 보였던 실적 개선주에 관심을 좀 가지자라는 의견이죠. 현재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단기 목표치를 1910포인트로 제시를 했네요. 자, SK증권 영업부 김춘석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전략 자세하게 좀 세워주시죠. 네,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중국의 이제 2쿼터 GDP 성장률이 7.5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걸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7.4나 7.3 정도 나올 거라는 어떤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가 높게 나왔다는 게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분기 7.7%보다는 낮지만 시장이 우려를 남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데 이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 자체가 이제 중국도 역시는 이제 서서히 바닥권에 진입했다는 부분 자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도 계속 립서비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중국 경기를 보는 어떤 스탠스에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좀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동안 계속 오르는 시장 그러면 IT 아니면 자동차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흐름들이 그동안에 실적이 안 좋다라든가 아니면 중국 관련이다 이래서 먼저 빠졌던 조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올라가는 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거웠던 철강까지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키 맞추기 시기에 시장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반등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시장 주도주 쪽에
시장 주도주가 나올 걸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차 전지라든가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자체가 단순하게 어떤 테마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또 시장 중심을 유지해왔던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상승 초기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시세가 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으로 확대되고 있는 화학 조선주 업종 순환 이후에 주도주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6인의 마감 전략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